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거야가 영어로 뭐죠?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거는 아마도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It may be true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It may be true. 한번 적어보실까요? It may be true. 거기 적을 게 많아서 제가 텅텅 비워놨어요. It may be true. 그럼 요거를 선생님들 과거 시제로 말해보세요. 과거 시제. 그럼 요거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might be true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might be true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이거의 과거 시제는 뭐냐면 이거죠. It may have been true죠. 이게 과거 시제죠. 그러면 이 표현 있잖아요. It might be true. 이거를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해요, 안 해요? 하죠. might가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예요? 아니잖아요. It might be true. 현재 시제라고. 이게 얼마든지 현재 시제로 사용된다고요. 그럼 이거의 과거 시제는 뭐죠? 이거의 과거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It might have been true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꿀 때는 뒤에 이렇게 have been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have 플러스 pp를. 이렇게 붙여서 과거 시제로 만들죠. 그러면요. It may be true와 저 현재 시제, it might be true도 현재 시제잖아요. 그럼 쟤랑 얘랑의 차이점은 뭐예요? 의미상의 차이점이 있나요? 있죠. may be true와 might be true 중에서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쵸.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얘가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내려가요? 가능성이 훨씬 더 내려갈 때 얘를 쓰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단서를 잡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형태를 소위 말하는 과거형으로 써주는 게 가능성이 훨씬 더 내려가죠. 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자면 일주일도 잘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주일도 잘 수 있을 텐데. 일주일 자요, 못 자요? 겨울잠 자는 것도 아니고. 못 자죠? 그럼 잘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영어로 말하려면 can sleep이에요? 아니죠? can sleep을 쓰면 진짜로 자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럼 요거를 영어로 말하려면 요거 표현 어떻게 하는 거죠? could sleep이죠?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I could sleep for a week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게 가정법이죠. 이게 실제로 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통해서 사실의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게 가정법인 거죠. 이게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애들이 배우는 거죠. 선생님들 나중에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 차를 하나 샀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차가 좀 좋은 차를 사야겠다 해서 샀어요. 저 집사람의 허락을 받고서 지금 조금 좋은 차로 이렇게 한 번에 일시불 차를 샀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근데 그때 그 차를 보더니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지금 가정법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차를 샀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돈을 더 주고라도 샀어요,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돈을 더 주고라도 샀어요. 저는 그 차가 너무 좋아요. 돈을 더 주고라도 샀어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제가 돈을 더 주고 샀어요, 안 샀어요? 사실은 딱 그 돈을 주고 산 거죠. 근데 만약 제가 그때 사건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샀어요, 이거니까 이건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죠?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 그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샀었을 거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시제는 과거예요. 그러면 조동사를 will 계열을 써야 돼요? 아니면 would 계열을 써야 돼요? would 계열을 쓰는 거죠. 얘는 지금 현재의 반대니까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제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딱 보니까 내용상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럼 바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자, 요걸 참고하세요.
아니면 바로 뒤에 have 플러스 pp가 나와야 돼요? have pp가 나와야 되죠? 그럼 돈을 더 주고라도 샀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have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paid more. I would have paid mor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더 줬어요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더 줬었을 텐데 이런 뜻이잖아요. 얘가 가정법이라고요. 가정법. 자,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가정법을 한번 적어보실게요. if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무슨 시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거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그런데 왜 will을 쓰지 않고 would를 쓰죠?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반대니까 would를 썼고 현재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셨어요? would만 쓰는 게 아니라 would, could, should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요거 동사 여기 동사 이게 지금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고요. 현재 시제인데 현재형으로 그대로 써주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 시제인데 현재형으로 그대로 써주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현재 시제이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이지만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요? 과거형으로 써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법 체계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잖아요.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가정법 과거라고 우리가 가르치죠,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문법책을 본 적이 있냐면 가정법은 일종의 시제를 휘어지게 만든다라고 표현한 문법책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가정법은 시제를 휘어지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직설법에서는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게 현재이고 이게 과거예요. 요런 이제 영어에서는 헤드 플러스 pp를 우리가 학교에서는 대과거라고 가르치죠. 과거보다 더 과거. 그래서 이제 직설법에서는 현재면 현재형으로, 과거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정법에서는 현재 시제면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리고 과거 시제예요.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과거에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그대로 쓰지 않고 얘를 어떻게 표현해요?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하죠. 그래서 가정법은 시제를 한 시제 하나씩 이렇게 휘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 문법책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거 맞는 말인 거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보고서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죠.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이제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 요 위에 공간이 조금 있으신가요? 요 위에다 좀 적어볼게요. 이거는 뭐라고 가르치죠, 애들한테? if 더하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니면 이 자리에 were to가 나오기도 하죠. 여기 요 if 절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wer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정법 미래라고 하죠.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 요거는 해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뜻이 뭡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거죠.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적을까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그럼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라는 말은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묻지 마세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의 빈도가 좀 강도가 좀 약하죠, 얘가. 약하죠. 가정법 과거는 이거 무슨 시제라고요? 딱 보니까 이거 무슨 시제라고요, 선생님들? 철저하게 얘는 무슨 시제인 거예요? 현재 시제죠.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시제인데 이러한 형태로 쓴 이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태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랑 지금 제가 TG에 나와 있는 표현이랑 이제 제가 엮을 거예요. 잘 보세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head 플러스 pp 콤마 주어 자, 요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시제. 그럼 과거 시제는 will도 쓰고 would를 쓰는데 왜 would를 썼죠? 불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would를 써주고 얘도 무슨 시제입니까? 이게 과거 시제죠. 한 시제 휘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과거 시제인데 과거를 그대로 쓰면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헤드 플러스 pp를 써준 거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여기 보실까요, 선생님들? 여기. 가정법 미래는요, 여기가 마음대로 막 나오죠. would를 쓰기도 하고 will을 쓰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나오죠. 왜 will도 되고 왜 would가 돼요? 왜? will은 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죠? 가정법 미래가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 뉘앙스를 살리려면 will을 쓰고 그래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 would를 쓰고 그러니까 아무나 막 쓰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 더 애들한테 뭘 가르치죠? 이런 것도 가르치죠. 얘는 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밑에 나와 있는 가정법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죠. 혼합 가정법은 여기는 과거 사실의 반대인 거죠. 여기까지는 과거 시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시제예요? 여기는 현재 시제죠. 과거 사실을 뒤집으면 나비 효과처럼 현재 사실도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우리 TG에서는 가정법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근데 TG에서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1번 책을 보실까요?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hypothetical conditionals라고 되어 있잖아요. 15페이지에 1번 맞습니까? hypothetical. hypothetical이니까 얘는 가상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 가상의 conditionals.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speculations about 거기 네모 쳐보실까요? imagined possible events or states. 표현이 오묘해요. imagined possible event. 상상을 하면 그나마 조금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상을 하면 조금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counterfactual conditionals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counterfactual이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반사실이 되는 거죠. counterfactual conditionals. 반사실. counterfactual. 얘는 hypothetical. 2번은 counterfactual. 그럼 다시 이쪽으로 보실까요? 여기 지금 가정법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보세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는 몇 번하고 몇 번일까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건 매우 강력한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는 몇 번과 몇 번이에요? 신중하게 말해주세요, 선생님들. 몇 번하고 몇 번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되돌리키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만약에 20살로 되돌아간다면 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실을 뒤집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3번하고 4번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뒤집는 거고 혼합가정법은 역시 과거 사실을 뒤집어서 그게 현재 사실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라면을 먹지 않았었으면 얼굴이 지금 좀 갸름할 텐데 이런 식으로. 3번하고 4번은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그럼 이게 hypothetical은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imagined possible이잖아요. imagined possible event고
counterfactual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counterfactual 요거 있잖아요. counterfactual, 우리 TG상에 counterfactual로 분류해 놓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당연히 몇 번이겠어요? 3번하고 4번은 counterfactual이에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거. 전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3번하고 4번은. 이해 갔습니까? 이 TG에서 counterfactual이 왜 3번하고 4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3번하고 4번에 해당되는지 이해 가셨죠? counterfactual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애들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요. 2번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한 마리 새라면 이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입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죠. 근데 제가 한 마리 새가 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완전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한 거니까 과거 사실을 뒤집는 거 못지않게 현재 사실을 뒤집지만 완전 불가능한 거니까 이 counterfactual에는 가정법 과거도 어느 정도는 포함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가정법 과거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돈 10,000원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알겠죠? 10,000원 없으세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돈 10,000원이 있으면, 없어요. 지금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돈 10,000원 있으면, 돈 10,000원 꿀 수 있을 텐데. 이건 가정법이긴 하죠. 가정법이긴 하지만, 영어 표현, 아까 hypothetical에서 imagined possible event. imagined possible event니까 이건 약간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거 맞아요? 아까 제가 새가 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건데 조금 가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면 imagined possible event가 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반대라고요? 현재 사실에 반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모차르트가 내 앞에 지금 지금 살아있다면 그 양반이 나한테 피아노를 한 곡 쳐줄 텐데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거 맞아요? 모차르트가 어떻게 일로 와요? 완전 불가능하죠. 가정법 과거이지만 얘는 counterfactual로 가야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예문대로 말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사진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손주 사진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네가 손주 사진이 있었으면 내가 그 사진 한번 보고 좋았을 텐데 이거는 imagined possible한 거죠. 그럼 이때는 뭐로 갑니까? 이때는 똑같은 가정법 과거이지만 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hypothetical로 가는 거예요. hypothetical. 약간 imagined possible한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가정법 미래는요? 가정의 정도가 가장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 물건 사셨는데요. 혹시라도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정의 강도가 가장 약하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counterfactual로 가야 돼요? hypothetical로 가야 돼요? 당연히 hypothetical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hypothetical로. 자, 다시요. 우리 TG에서는 가정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hypothetical conditional과 counterfactual conditional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류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나 혹은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쪽 보시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가정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말고도 사실 가정법 되게 많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it is time도 있고 뭐 I wish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as if, as though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차치하고 네 가지로 우리가 배우긴 배우는데 요 개념과 이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죠. 하지만 나눌 수는 있죠. counterfactual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가정법은 반드시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죠? 하지만 가정법 과거 중에서도 완전 불가능한 거라면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hypothetical은 상상 속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가능하다. 가정의 강도가 약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정법 미래와 가정법 과거 중에서도 조금 가능한 애들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hypothetical로. 이해 갔어요? TG에서 설명하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
제가 보기엔 이게 더 깔끔하죠. 그냥 굳이 뭘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데 아무튼 우리는 TG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어느 정도 이제 보셨으니까 14페이지에 보실게요. 15페이지에요. 15페이지에 중괄호 1번에 hypothetical conditionals가 있고요. hypothetical conditional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의 정도가 강하다, 약하다. 그죠? 가정의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와 일부 가정법 뭐가 들어가요? 과거가 들어갈 수 있죠. 가정법 미래와 가정법 일부 과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speculations about 거기 네모시셨나요? 아까 imagine the possible event or state 네모시셨나요? 그래서 뒤에 그 부사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in the present and future죠.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와 가정법 과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밑에 예문을 하나만 좀 볼게요. 하나만. 2번 문장만 볼까요? 동그라미 2번. If I knew Joanne's telephone number, 내가 조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조앤의 전화번호 정도를 아는 거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거잖아요. 가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we could call her. 그러면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당연히 hypothetical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사절에 오는 동사는 부사절이라 함은 이프절을 말하는 거 맞아요? 이프절에서는 당연히 과거형을 쓴다. 과거형이란 말은 왜냐면 이게 이거니까 지금 요거 과거형.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써준다라는 거죠. 그죠? 과거형을 쓰지만 또 이런 것도 쓸 수 있군요. happen to, were to, should 동사원형, should happen to, manage to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얘랑을 합친 거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counterfactual 중괄호 2번에 counterfactual conditional은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가정법 그리고 일부 가정법 과거까지 포함되겠죠. 거기 형어 펜치를 보실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완전히 불가능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가정으로 그 다음 형어 펜치를 할게요. 모든 과거에 대한 가정. 모든 과거에 대한 가정은 완전히 불가능하죠. 과거에 대한 가정이 두 가지가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가정법. 그리고 현재에 일어날 수 없는 일. 아까 제가 예문으로 든 거는 모차르트가 뭐 살아난다면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놓은 예문들은 그래서 전부 다 가정법 과거 완료만 적어놨어요. 근데 5번만 한번 보실까요? 5번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f the French had won the Battle of the Quebec, we would probably be speaking French today instead of English. 이 5번 문장이 뭐예요? 혼합가정법이죠. 거기 앞에 had won이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 would 다음에 동사원형 be가 나와 있으니까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요 이렇게 이쪽에 선생님들 이쪽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다 뭐가 나오죠? 이쪽 자리에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 반드시 나오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꼭 나오죠. 뭐 이렇게 탭스 시험 볼 때도 보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today가 나와 있죠. today가 이렇게 꼭 나오죠. 아니면 대표적으로 우리 책에는 지금 today가 나와 있지만 뭐 now라든가 아니면 recently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recently라든가 아니면 이제 안 적을게요. these days 선생님들 적으세요. these days 이런 표현들이 혼합가정법에는 꼭 나오죠.